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볼 말이 너무 많습니다. 자, 노종면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노종면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 직위원 판사의 접대 의혹 최초 제기하신 분이신데 어제 그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가 이 결론을 내놨는데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좀 잘 보면 결론은 우리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 네. 그래서 판단 보류라는 보도가 어제 일부 있었고요. 또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계 사유가 아니다. 네. 근데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는 말은 했습니다. 본인들이 조사한 한 건의 사례에 대해서 당사자들 의견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인정을 안 했고 그걸 그대로 그들 말이 맞다고 했는데 맞는 증거는 또 공개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부실한 조사였고 제가 느끼기로는 정말 조사하기 싫어서 빼고 빼다가 이제 일부 결론을 보류로 냈는데 또 보류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그 사례는 문제 없음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또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봐서는 안 하니만 못했다. 결국은 공수처의 강제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질 끌었을까요? 일단 우리 당에서는요. 이게 사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정을 제 1순위로 놓고 대법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기다렸던 측면이 있고 우리 당에서 그 제보받은 과정에 대해서도 세세하게는 밝히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는 판단은 이제는 우리도 합니다. 공수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로 한 게 좀 됐고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이제 곧 당사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의지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있다고 봐요. 저희가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봤던 거예요. 하나는 사법부에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도라도 보장해주고 또 하나는 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에게 그 제보를 해준 그 변호사 변호사님이셨군요. 그 동석한 변호사 중에 한 명입니다. 아이고, 그 양쪽에 인물들 중에 한 명이었군요. 두 명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장소 확인까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요. 그 먼저 그 사진을 우리 당에 제보를 하고 그게 윤석열 구속 취소되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위원에 대한 직위원과 오랜 지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직위원의 이 행위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이걸 우리 당에다 제보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윤석열은 약점이 있는 사람을 쓴다. 그 내용은 카톡에도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미 공수처에 넘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고 놀라긴 하지만 이거의 진위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장소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때 그 장소는 저희가 룸사롱이라고 발표했던 실제로 룸사롱 영업을 하는데 허가는 단란주점으로 내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법 영업을 한 거예요. 여성 그 접객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저희가 갔을 때 여성 종업원. 거기는 아무나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제보자가 예약까지 다 해줬어요. 예약을. 그러고 나서 이제 발표가 되고 이렇게 파장이 이니까 이분이 변호사잖아요. 사법부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극도로 위축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공익 제보자를 권해보기도 하고 좀 결심을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대법원 조사 과정에서는 직위원 입장하고 그리 다르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결국은 수사밖에 없지 않나. 계좌도 확인해야 되고. 그렇죠. 직위원 휴대폰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스스로 뭘 할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 구속 취소했을 때도 휴대폰을 바꿨다고 MBC가 보도했고. 그리고 이 그 룸살롱 출입 의혹이 터졌을 때도 그 직후에
휴대폰을 바꿨고 예. 이게 확인됐다고 이제 MBC가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증거 인멸할 기회를 대법원이 사법부가 그냥 내버려 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거 진짜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이 담겨 있는 증거 인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 평가가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전반적으로 이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너무 뭐 미약했다라는 표현도 좀 과하죠. 안 한 것 같고요. 의원님, 수사기관에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우리 국민들 일반의 관심은 룸살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룸살롱의 어떤 그런 성격과 비슷한 건지, 그러니까 뭐 질펀하게 그냥 노는 뭐 그런 룸살롱인 건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뭐 핵심은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관심사임을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누가 돈을 냈냐. 그렇지. 그게 제일 적재를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 업태를 알기 위해서 직접 갔어요. 그리고 수백만 원어치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쓰지 않으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여성분들이 거기서 하십니다. 그리고 꽤 여러분이 룸에 들어왔다가 또 홀에 나갔다가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차지를 당연히 이제 가신 분들은 손님들은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주값도 비싸 또 그분들께 차지도 해야 돼. 이래서 저희가 갔을 때 굉장히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싼 양주를 시킨다고 시켰는데도 200만 원 이상 나왔어요. 실제로 거기 가서 또 술도 드셨군요. 이게 그 현장이 어떤 성격의 현장인지 알기 위해서. 맞습니다. 제보자가 다리를 놔주고 예약을 해서 거기 담당자가 나와서 처음 오는 손님이기 때문에 나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 줬어요. 그렇지. 그렇게 가는 사람들만 상대로 하는 업소예요. 거기를 갔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럼요. 거기 그냥 뭐 술 먹다가 갔는데 여기 나 안 있을래? 그런 데가 아니에요. 몇 명 오는지 다 예약하고 가서 제가 알기로는 기본이 수십만 원짜리 하는 양주 먹고 그 여성분들하고 같이 술 먹고 뭐 300만 원, 400만 원 그렇게 내고 나온 것입니다. 저희 그 확인팀이 갔을 때 2명이 갔고요. 2명 중에 1명은 그 사진 같은 거 확보한 다음에 바로 나왔어요. 1명이 남아서 나머지 마무리하고 나왔는데 그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 이상이 나온 거예요. 이야. 민주당이 정말 큰일을 했네요. 초기에 그 증거를 다 확보를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세상에 그 불법 영업장에 법의 수호자인 판사가 가서 질펀하게 돌았다. 이게 정말 이게 납득할 일인가? 들어간 것만 해도 문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건데 지금 보니까 제보자 말씀에 따르면 판사가 처음에는 안 갔다 그랬잖아요. 안 갔다 그랬어요. 그냥 삼겹살만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진이 나오니까 갔다고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보자 말씀에 따르면 직위원이 접대받은 게 수년 동안 20차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한 차례도 아니고. 이 정도면은 뭐 고의적이고 상습적이다. 제보자의 제보를 처음 받은 우리 당에 계신 분이 직접 들은 사람은 이제 그분이잖아요.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그 얘기의 핵심이 그냥 한번 언제 갔다 이게 아니라 수시로 가고 그게 20여 차례고 그중에 몇 차례는 어느 업소, 몇 차례는 어느 업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들었다고 저희 처음에 이제 확인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번 중에 20번이라고 하면 20여 차례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중에 한 10수회는 A라는 업소에 갔고 한 7, 8회는 B라는 업소에 갔다. 한 곳만 간 게 아니었군요. 이 사진은 B라는 업소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에 있는 그 B라는 업소를 저희가 찾아갔던 거고요. 정말 참
빼박인데 이 정도면은 그 대법원에서는 뭐 아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 이러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요. 우리 의원님께 또 여쭙고 싶은 부분이 이진숙이 이제 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법치는 오늘 죽었다. 굿바이 앤 see you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뭐 see you 편의점 가서 빵 사려고 see you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진숙의 어제 퇴임 소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죄송한데 저는 예. 어느 순간부터 예. 이진숙 씨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예. 좀 반응해 주는 걸 즐기는 건가? 작전인가? 예. 다른 행보를 위해서 본인의 노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계산된 행동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서 네. 제가 의도적으로 논평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뭐 어제 뭐라고 했다고 하는데 네. 굳이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안 볼 사람이어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저는 또 관심사가 네. 어제 퇴근하는 길에 또 법인카드로 빵을 산 건 아닌지 싶어서 이게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또 그것도 들춰대신 분이 노종면 의원님이신데 자, 이런 가운데 박장범 KBS 사장도 이 방송법이 이제 바뀌면서 본인도 잘릴 위기에 놓이니까 이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단 말이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네. 이 부분도 참 좀 목불인견입니다, 사실은. 제가 국회에서 네. 박장범 사장한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어요. 네. 법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예. 근데 대응할 것이라는 게 뭐 거의 100% 가깝게 예상이 되던 상황이어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당신이 법적 대응을 해서 예.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 이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도전할 것이냐. KBS 사장, 새 사장 선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제도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 또한 직업 선택의 자유다. 이렇게 떠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참 두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새로 뽑는 KBS 사장은 어떻게 선출됩니까? 일단 이제 박미통이가 출범을 이제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요. 네, 그래서 위원장과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네. 이제 지금의 기존의 방통위가 이제 정상화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때 그 규칙을 만들 겁니다. 예. 네, 그 KBS 이사를 선출해야 되고 KBS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회에서 국민 참여하는 그 후보 추천회,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돼요. 네.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예. 그 이사회 구성, 그다음에 국민 참여형 그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예. 그러면 그 위원회, 국민들이 참여하는 100여 명의 그 위원회에서 공모를 받고 후보를 2명 내지 3명으로 추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사회에 넘기면 이사회에서 그들 중에서 한 명은 사장으로 이제 낙점을 하게 되고, 그러면 방통위가 대통령께 임명을 이제 의뢰하게 되죠. 네. 한 2달 정도, 빠르면 2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길면 3달 정도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보다 앞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제 선임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대통령이 이제 지명해서 임명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네,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됩니다. 예, 빨리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또 YTN 문제도 또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친정이기도 한 YTN. 지금 그 유진 텔레비전 뉴스가 돼가지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YTN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YTN은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방송법 통과만으로는 안 되고요. 예. 방송법이 통과돼서 사장도 새로 뽑아야 되고 또 보도국장도 새로 뽑아야 되는데 이번에 말이에요. 사장 대행을 안 쳤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우회로를 뚫을 수 있습니다. 아하. 심한 경우 보도국장 대행 체제로 할 수 있어요. 어허. 이미 이 수법은 2008년도 우리 YTN 사태가 처음 생겼을 때 구본홍 사태가 있었을 때 그 당시 구본홍 사장이
보도국장을 못 세우니까 예. 보도국장 대행을 세워서 몇 달 동안 예. 회사를 혼란에 빠뜨렸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 예. 일이 있을 수 있어서 빨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네. 이 딱 그 주도권을 가지고 예. 이 매각 승인을 해준 2024년 2월의 결정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빨리. 만약에 그게 무효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무효죠. 아. 민주당은 줄곧 이인 의결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해 그렇죠. 왔습니다. 이인이 의결한 건데 이게 어떻게 정당성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인 의결에다가 심지어는 이 의결 전에 있었던 심사 절차도 망가져 있었고 네. 또 심사를 그렇게 해서 2인 의결로 매각 승인을 해줄 때도 조건을 붙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 조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어요. 명백한 그 위반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취소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취소를 하게 되면은 유진이 갖고 있던 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현실적인 그런 질문들이 뒤따를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유진이 돈 내고 샀기 때문에 이거 되돌리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네, 그게 유진을 도와주는 예.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 유진이 유포하고 있는 가장 쉬운 명분이에요. 네. 거기에 현혹된다는 거는 물론 일반인이 현혹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정치인이나 예. 언론 쪽이나 학계나 이런 분들이 그 논리에 현혹되는 거는 어떤 언론 개혁에 대한 또는 언론 개혁도 아니에요. 이건 정상화일 뿐입니다. 그렇죠. 언론 예. 정상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방법론에 대한 어떤 상상력 이런 게 빈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것만 없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유진으로의 매각이 무효다 한다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유진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유진이 알아서 팔아야 됩니다. 아. 안 팔면 네. 지분은 갖고 있고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예, 맞아요. 그 그러면은 그거를 가면 돼요. 네. 그럼 누가 살까요? 그게 뭐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살 사람이 없으면 이 상태로 경영권 없는 지분 보유 상태로 갑니다. 그게 이제 유진에는 최악이죠. 그 사람들은 그 유진에게 최악인 상황을 걱정해요. 예. 왜 유진 걱정을 합니까? 글쎄 말이에요. 경영진을 잘 구성하면 되는데. 예. 네. 그런 길도 있었는 줄 몰랐습니다, 사실. 네. 예. 지분은 갖고 있는데 사실. 예. 경영권은 갖고 있는 지분은 가지고 있는 경영권 행사하지 못하는 게 네. 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이제 매각 승인이라는 것은 지분을 취득한 거를 판단해 준 게 아니라 네. 지분을 취득했으니 그래 방송 경영을 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또 일반적인 회사 인수합병과는 다른 문제인데,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지분이 공백 상태라면은 국민주 방송으로 거듭날 수도 있는 길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 대전제가 유진에 대한 매각 승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행정기관이 스스로 인정하고 취소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면 재매각을 할지 보유 상태로 지금의 다른 주주들 중심으로 경영진을 구성할지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방식의 우리 공공 성격의 지분 형태를 만들지 이 논의가 가능합니다. 최소한 지금 다른 주주들을 중심으로 한 경영진 구성 가능한 상태로 저는 보고요. 그리고 유진이 이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분을 내다 판다 하더라도 그들이 뭐 전부를 한꺼번에 다 팔기는 어렵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분을 빼앗겼던 주체가 되살 수 있어요. 아, 그 전에 그 공기업들. 네. 아하. 특히 한전 KD에는 매각대금 거의 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군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되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지분이 20%에 달하기 때문에 그 20%하고 지금 인삼공사가 20% 가까이 갖고 있어요. 그렇게 구성만 해도 유진이라는 자본보다 훨씬 공공 성격의 지분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은 일이다. 가능한 일이다.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 그것만 우리가 주의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유진 쪽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수천억 원 들여서 산 거잖아. 그거 어떻게 민간 기업에 넘어갔잖아. 민영화 됐잖아. 이건 민영화가 아니라요.
범죄가 범죄. 저질러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안 팔겠다는 대주주의 팔을 비틀어서 네. 억지로 팔게 만들고 네. 그렇게 산 유진이라는 새로운 지분권자에게 방송권을 안겨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유진에게서 YTN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확신하고 또한 그것을 그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밝히면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정면 의원님, 아이고 하실 일이 많은데 이 아침에 또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과방위 소속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노정면 의원과 함께했습니다.